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표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면서요. 전략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 고민이 좀 됩니다. 두 분과 함께 마감 앞두고 있는 이 구간 점검해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종목을 코스닥 1위 종목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이 3%대 가까운 낙폭 여전히 형성 중입니다. 지금 지수 하락 기여도에서는 결국에는 알테오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지금 로봇주나 아니면 일부 화장품주들이 코스닥에서는 플러스를 켜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하방 쪽으로 무게 잡고 있는 것은 알테오젠, ABL바이오,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올릭스와 같이 특히나 바이오텍 기업입니다. 이쪽으로 심리가 지금 무너졌고 추세가 무너졌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잠시 피해야 할지 싶습니다. 오늘 리포트 많이 나왔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께 여쭐게요. 알테오젠 어제 이 시간부터 변동이 좀 커졌습니다. 일단은 조단위 규모라고 했는데 조단위가 아니라는 점에서의 실망, 그리고 로열티 관련해서 2%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멀리 봤었던 분들은 5%까지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눈높이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대응이 지금 구간에서라도 필요한지 궁금해요.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제 테사로와의 이제 기수출 계약이 이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좀 하회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낙폭이 좀 키우곤 있지만 추가적으로 조금은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테라로사와의 이제 기술 수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총 계약 금액은 4,200억 정도 됩니다. 계약금이 2천만 달러, 그다음에 마일스톤이 2억 6,500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기술 수출했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데 문제는 지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회사 측에서 이전 수출 계약만큼의 계약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다라는 게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좀 더 실망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전 계약이 아스트로제네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조 9,500억, 그러니까 2조 가까운 그런 금액을 수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소한 조 단위 이상의 수출 계약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이전 아스트로제네카의 이제 5분의 1 수준에 이제 불과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로얄티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 대한 그런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실망감을 이제 출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러 건의 계약을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상쇄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그만큼 이제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게 조금 불안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전반적으로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C 제형에 대한 특허 문제가 여전히 좀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전히 이제 할로자인과의 이제 부분이 아직 매끄럽게 해결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이런 기술 수출에도 향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현재 기트루다를 만들고 있는 MSD가 이런 SC 제형과 관련돼서 지금 할로자임의 특허를 이제 무효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특허 소송이 무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서부터는 알테오젠의 이런 SC 제형에 대한 부분이 특허 관련된 부분이 깔끔하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특허 문제가 계속 이슈가 남아있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알테오젠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계속 기술 수출이 나온다라고 해도 웬만큼의 규모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이런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쉬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잠시 쉼이 필요하다면 알테오젠 개별적으로는 그래 보일 수 있는데 전반적인 테크 쪽, 바이오테크 쪽이 다 같이 밀리고 있어서요. 같이 적용시켜서 현재 구간은 다 같이 피해 있어야 하는 것인지도 싶은데요. 일단 알테오젠이 대장주기 때문에 대장주가 지금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쉬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섹터 전반적으로는 조금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섹터가 전체적으로 쉰다라고 해도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 수출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이다. 기술 수출이 성사가 되었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종목들은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적인 그런 기업 이슈에 좀 더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개별적으로 그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장점과 기대감, 꿈을 품고 있었던 종목군에서는 가격이 내려왔다면 선별적으로는 압축하는 것도 괜찮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는 알테오젠, 지금 코스닥의 변동을 크게 만들어 놓고 있는 대장이 되었습니다. 자, 나윤진 대표님께 여쭐게요. 사실 이렇게 좀 계속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는 자리가 어제까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추세가 기술적으로 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손을 쓰는 게 아리송합니다. 어떤 방향에 점수 주세요? 네,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전저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선인 42만 원 정도 선을 장대 음봉을 동반하는 하락세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추세의 시작으로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더 강하게 있고요. 반등이 혹시나 나온다고 해도 50만 원 아래에서는 굳이 매수를 하실 매수 관점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50만 원 위에 다시 한번 안착을 하게 된다면 뭐 그때 다시 한번 관심 종목에 올려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음봉은 상당 기간 짧으면 한 2개월 정도로 보이고 길면 한 6개월 정도 선까지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뭐 가격도 좀 더 많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 정도 선에서는 오늘 첫 음봉이기 때문에 뭐 혹시 손절로도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라고 해도 기간은 한 최소 6개월, 최소 2달에서 한 길면 6개월 정도까지는 뭐 관심 종목으로 체크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꽤나 장기간이네요. 만약에 네. 이전 스케줄이 나와도 그거와 별개로 조금 더 멀리 봐야 할 수 있다 의견이신 것 같은데 대표님 그러면 다른 종목군도 2, 3개월까지는 충분한 매수 기회가 열린 그 지금의 재미없는 구간이 펼쳐질 가능성을 높게 보세요? 왜냐하면 학회 일정은 쭉 있는 것 또한 사실이어서요. 네, 학회 일정보다는 가장 뭐 좀 바이오에서 이슈가 많이 나오는 시기가 1월 초 정도 텀인데 이제 이때 1월 초를 지나고 그 이슈가 나올 만한 건 어느 정도 굵직한 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ABL 바이오가 작년 같은 경우도 봄하고 가을에 한 번씩 좀 큰 이슈가 나오긴 했었지만 그 정도로 그 스케줄이 지금 체크되고 있는 건 아직까지는 가시화된 건 없어서 뭐 당분간 한 1월 정도는 이렇게 지나가고 한 봄쯤 돼서 학회 일정을 통해서도 뭐 그 경구용 제재라던가 그 가장 빠르게는 뭐 아까 말씀 주셨지만 D&D 파마텍을 포함해서 한 몇 종목은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바이오 업종에도 알테오전이 좀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주적 성격이 아니라 전반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어제 오늘의 무빙이다 보니까요.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은 관심 섹터군에서 하단부 배치가 일어나네요.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 의견이고요. 그 속에서도 빛이 나는 쪽, 연결고리가 확실한 쪽에 있어서는 압축하는 거 유효하다라는 제한적 판단 주셨습니다. 지금 바이오는 종목이 더 중요하고요. 시기가 또 중요해졌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코스피 1등으로 가서 삼성전자 현재 구간 움직임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막 달려주는 속에 현대차도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전차가 이끄는 코스피라고 해도 과언 아니고 외국인, 기관 뭐 계속해서 지금 코스피 영차 끌고 갑니다. 그 중심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수재 대표님. 사실 뭐 반도체 다 좋죠. 미국에서도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목표 주가 높이는 움직임은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 수급적인 면모로 봤을 때 매크로 쪽으로 흔들리나 싶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견고한 빨간불 유지가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하네요. 이것은 더 열어놓고 보는 긍정적인 낙관의 전망을 유지해도 되는 오늘 자리인가요? 뭐 일단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영업 실적이 원체 좋을 것이다라는 게 뭐 지금 시장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는데 뭐 주가야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금 뭐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AI에 대한 투자를 주춤거릴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일단은 뭐 주춤거리기는 이제 시간이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이 달리는 자전거가 된 이상에서 지금 만약 페달을 밟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AI 관련된 종목들, AI에 대한 투자는 다 달리는 자전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AI 관련돼서 뭐 데이터센터에 뭐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DDR DRAM이나 아니면 SSD와 같은 그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블랙홀 비슷하게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지금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DDR5 D램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이익률 자체가 지금 HBM 수준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런 이제 반도체를 만들기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못 구해서 안 달릴 만큼 지금 계속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가격이 작년 DDR5 8기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1월 달에 1.4달러였는데 작년 12월 달에 7.3달러로 건 뭐 5배 이상 올랐습니다. 여기에 올해도 지금 1분기에 다시 고정 가격 기준으로 50% 정도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공급이 돼 있는, 그러니까 꽉 차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해당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뭐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일단 반도체가 이제 새롭게 뭐 지금 공장들을 만들고는 있지만 이게 뭐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되려면 내년,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가 되어야만 양산이 될 어느 정도 공급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D램에 대한 수요가 안 늘 것이냐, 그때 당시 또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 그만큼 가격에 대해 뭐 메모리 가격도 강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 영업이익 다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다른 타 업체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이런 메모리 생산 캐파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산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영업이익이 그만큼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아픈 이제 손가락이라고 불리는 파운드리 부분의 실적 개선세도 같이 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애플, 테슬라의 차세대 칩에 대한 파운드리 수주 계약이 작년에 체결됐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갤럭시 S26에 들어가는 AP인 엑시노스 2600이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엑시노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2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2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졌을 때 상당히 이제 수율이나 이런 부분, 효율성 측면에서 뭐 시장에 긍정적인 그런 이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파운드리에 대한 수주가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파운드리 업체의,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지금 TSMC인데 TSMC의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합니다. 그만큼 TSMC에 몰려 있다 보니까 지금 TSMC로부터 그러니까 물건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TSMC로 가는 물량 일부가 삼성전자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이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적자 사업부가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는 뭐 나쁜 얘기보다는 지금은 좋은 얘기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파운드리 쪽으로 그러면 기대할 수 있다면 현재 구간에서 다른 소부장 삼성 체인 쪽에 담아두는 전략과 그래도 여전히 수급이 대장주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삼성전자의 긍정으로 바라보는 입장 중에 어떤 쪽에 현재 구간에서 무게 두세요? 지금 현재로는 뭐 향후에 뭐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증시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가는 종목이 계속 가고 있고 또 모범을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되죠. 자, 15만 원을 돌파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 돌파 시점을 놓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기간 조정을 보일 것인가 여러 시나리오가 있기는 합니다. 나현진 대표님, 지금 구간에서도 돌파력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맞을 판단일까요? 네, 추세적으로 삼성전자는 뭐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서 연초 정도의 강한 상승 이후에
예상됐던 부분은 이격도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한 15만 원 정도 구간에서 기간 조정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15만 원 정도 선에서 약간은 그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이격도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게 되고 21 이평선이 올라와서 수렴을 하게 된다면 그쯤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고가가 나온 이후에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기관 수급이 이게 다시 한번 턴에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 시점은 21선이 수렴하는 구간부터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21 이평선 라인대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주가 위치도 같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반도체는 대기 매수도 강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도 지금 짱짱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까지 판단이 또 되죠. 자, 그럼 이쪽으로 가볼게요. 정말 진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이고요. SL이 상한가에 들어갔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그 중심의 종목군들이요. 오늘 일제히 손을 잡았습니다. HL 만도도 오늘 시세가 나왔고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다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대차가 있고요. 거래대금이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현재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합쳐서 현재 11조 거래대금 쌓이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테슬라의 유일한 경쟁자다. 사업이 굉장히 비슷하기도 한데요. 임순재 대표님, 솔직히 여기까지 현대차가 더 가는구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만족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간 것은 급하게 또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로봇이 묻은 밸류 자체가 지탱하게 하는 크나큰 밸류로서 작용한다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로봇 같은 종목들도 이제 바이오가 쉬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이쪽으로 옮겨가서 이제 좀 수급이 좀 더 탄탄하게 붙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이제 리포트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테슬라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차가 이제 이번에 CES 2026에서 보여준 아틀란스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그만큼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업체이긴 하지만 지금은 전기차로 주가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AI와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주가를 평가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한 자동차 기업이 아닌 로봇 기업으로서의 이제 평가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공개한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가 공개한 옵티머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성능이나 이런 측면에서 더 좋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물건을 들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은 관절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뭐 단순히 보기에는 조금 뭐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더 효율성이나 아니면 활용 범위가 좀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옵티머스보다 이제 아틀란스에 대한 경쟁력이 또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테슬라가 지금 받고 있는 주가의 일정 부분이 지금 옵티머스 때문이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에서도 일정 부분의 주가는 이런 아틀란스를 통해서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와 구글과 같은 빅테크들과 같이 이제 로보틱스 관련돼서 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엔비디아가 들어가면서 피지컬 AI에 대한 인프라나 시뮬레이션 역량이 강화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구글의 딥마인드를 통해서 AI에 대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고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아틀란스가 지금보다 좀 더 성능이 빠르게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와 같은 그런 이제 로봇 기업으로의 평가도 현대차가 충분히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본업인 자동차 판매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물론 지금 시장에서 뭐 자동차 판매가 그렇게 뭐 눈에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지만 본업인 자동차 판매도 꾸준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작년에도 사상 최대 판매 대수를 기록을 했고 올해도 그걸 넘어서는 750만 대까지 판매할 수 있다라고 보면 뭐 뒤에 본업인 뭐 안정적인 자동차 성장세 여기에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충분히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현대차는 연봉으로
보면 사실 1월 이제 21일이지만 굉장한 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봉은 다 쪼막쪼막한 토막 같은 느낌인데 연봉은 요래요. 2026년 얼마 안 됐는데요. 유지를 하거나 여기서 더 연봉이 키워지는 것인가, 그걸 우리는 논해봐야 할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윤진 대표님, 너무 잘 가서 지금은 어떤 구간으로 활용해야 돼요? 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1월 7일부터 기관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차트상으로 볼 때도 상승을 시작했던 1월 7일이 의미 있는 기관 수급이 들어온 자리로 볼 수 있고, 여기서부터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상승 시점부터는 한 50%가 넘어서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만한 자리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슈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 개인 매수세가 조금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봉상으로는 급등이지만 아직까지 아까 연봉에서도 말씀 주신 바처럼 그 월봉으로 봐도 첫 장대 양봉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강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최근 들어서 나왔던 일봉상의 급등 자리 같은 경우는 5일선 정도가 다시 한번 조정을 하면서 시세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일선을 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 고점을 논하고자 한다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변동성이 좀 줄어들 때, 이때를 좀 조심해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추세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추가 상승의 방향성은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네요. 지금 들어간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 힘이 계속 이어지는가를 체크하셔야 할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꾸준히 들고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으로의 파워도 기대를 해보죠. 자, 그럼 모든 로봇주가 순환이 가든 어떻게 해서 움직이든 결국엔 현대차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걸까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뉴로메카인데요. 사실 뭐 현대차 연결고리라기보다는 이쪽은 포스코 연결고리가 또 있고 삼성 자산운용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달려준다라는 것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으면 다른 로봇주들에게도 돌아가서 계속된 기회가 펼쳐지는 장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후발주자로서 굉장한 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뉴로메카도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성으로 보세요? 일단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순환매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체 현대차를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이 있고요. 그동안 이제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을 때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었던 그런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소외받았었던 중소형 종목까지 지금 시장에 이제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로봇에 대한 이제 테마가 붙으면서 지금 수급이 로봇 쪽으로 쏠린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런 테마에 따른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아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쉽게 뭐 바뀐다, 그러니까 뭐 어떠한 큰 이슈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뭐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주가를 이제 올린 가장 큰 이유가 삼성 자산에서 지금 이제 지분을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뭐 삼성 자산운용, 그다음에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뉴로메카 지분을 각각 5%씩 인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10%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삼성그룹이 이 뉴로메카와의 어떠한 뭐 사업적인 연결 접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긴 하겠지만 지금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단순히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에 비해서는 다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뭐 연속적으로 해서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보면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본격적으로 로봇 관련된 기업들과의 협력, 특히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과의 협력이 있어야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올라간 만큼 또 이제 골이 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유념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주 쪽에 좀 더 점수 주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대기업 관련된 기업들한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로봇 관련돼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들이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이거나 아니면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가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협력이 예상된다라는 것보다는 협력을 현재 하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기업 묻은 로봇주로서 앞으로 흐름을 보자. 그 중심이 지금은 현대차가 많이 쏠리고 있는 거죠. 핵심이 있습니다. 자, 뉴로메카가 또 역시나 강하게 움직여서 와, 이거 언제 샀어도 수익 이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차트입니다. 이거 뭔가 그 고속버스 때도 생각이 날 정도로 차트의 움직임이 강한데요. 이런 차트도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나윤진 대표님 의견 궁금해요. 네, 일단 그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때 급등이 시작된 위치 대비해서 한 3배 정도가 올라가면 고점이 나왔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일전에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14만 원 정도부터 시작한 그 가격이 한 40만 원 정도를 넘어서면서 고점이 나왔고, 비슷한 로봇 그 감속기 업체로 이제 SPG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면 이제 그 급등이 시작한 시점부터 한 3배 정도 위치에서는 조정이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유로메카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올랐다는 점은 조금 다른 차이점이지만 한 3배 정도의 급등이 현재 나온 구간으로 상당한 부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지난 1월 14일에 거래량이 나왔던 부분을 더 뛰어넘는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야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그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도 거래량이 그때를 뛰어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현재 캔들 모양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 윗꼬리가 나오는 캔들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받고 있는 위치,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비슷한 차트 모양일까요? 우리 기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섹터는 다릅니다. 원전 쪽이죠, 우리 기술 쪽은. 확실히 우리나라도 원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다이브 되면서 원전 쪽에 대한 우호도 수급력이 짱짱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두산 에너비리티 위주로 봤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탄력도가 높아졌습니다. 대표님, 원전은 여기서 돌파력을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기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추가적으로 볼 게 있어요? 일단 뭐 정부에서도 이제 국내 원전을 이제 좀 더 짓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질적으로 김용범 이제 대통령 이제 정책실장이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얘기를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통령도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원전을 끌어올리는 그런 주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이 여론조사긴 하지만 좀 정보가 좀 많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좀 미비한 상황에서 이제 하고 있다라는 좀 아쉬움이 좀 남아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력망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력 설비를 보면 지금 전체 전력 설비의 3분의 1이 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력 생산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작지 않은데 계속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건설 관련된 얘기를 계속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발전소 건설을 하고 있다라는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건 조금 아이러니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보다는 뭐 수도권에 원전을 건설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전력망을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발전원 중에서 원전의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이런 원전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여전히 시장에선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 원전을 통해서 발생되는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전이라는 게 뭐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발생 부분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보면,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 그렇게 이게 낮으냐라고 보면 그렇게 낮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원전과 관련된 여러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테마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 주셨고, 여기도 차트가 가파릅니다. 기회를 노려야 할까요? 네, 단기 급등 시에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그 윗꼬리가 길게 나오는 신호가 나왔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당분간은 좀 그 이탈해 있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급등이 나온 시점하고 고점이 나온 시점의 중간 지점으로 볼 수 있는 한 6,000원 중반 정도 수준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보통 이렇게 급등하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차트는 한 6,000원 중반, 그 중간선 정도에서 안착을 하고 그러니까 안정을 하게 되면
그때 반등이 다시 한번 짧게라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도로 급등한 원위치까지 내려갈 수 있어서 중간 정도 수준인 6,000원 정도에서의 그 안정세를 띄는지 모습을 보고 반등을 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우리기술 쪽에 있어서는 너무 과격하게 오른 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관망으로 제스처 보여집니다. 현재 구간 내리는 종목의 수가 좀 더 많습니다. 대응 잘 하셔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눌게요. 고맙습니다.